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의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에 달했고 미국인 29.3%, 캐나다인 11.2%, 대만인 7.5%, 호주인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증여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9만 건에 육박하는 8만 9,941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경기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의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지난 27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자금 출처 조사는 2017년 614건에서 2020년 2,655건으로 4.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해 지난해 추징액 규모는 2017년 대비 61.3% 줄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요, 중국인이 다 산다라는 소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소문처럼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 임대사업주 중에 중국인과 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단속 방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정리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시간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30 플랜을 저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자체나 도시계획 구역과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을 현재 향후 몇 년 안에 어떤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이다라는 기본 마스터 플랜은 다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겠죠. 도시계획 시설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게 뭐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얼마나 좋게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데 인구 구성 자체가 달라지고 또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시계획 시설과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에는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현재 2020년도까지 잡았던 거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30 같은 경우는 도심권을 3개로 만들고 그다음에 광역 중심을 7개 권역, 그다음에 지역 중심을 12개로 나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을 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 9년 정도 후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개발을 크게 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도심 같은 경우는 강남, 여의도, 영등포, 도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지역 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것들이죠. 뭐 수서라든가 사당, 봉천, 목동, 신촌, 공덕 이런 지역들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광역 중심이 이제 실제적으로 약간 그 오렌지빛으로 들어간 지역인데요.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마곡,
창동, 상계, 그다음에 가산, 대림, 용산. 얘기만 들어보셔도 이 지역이 뭐가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도시 기본 계획 하에 움직이는 거고요. 그 기본 계획이 얼마나 잘 수립이 되느냐 또는 이행이 얼마나 더 빨리 되고 그 지역의 시설물들이 얼마나 잘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빨리 개발이 끝나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 시설은 뭐 도시계획법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부터 해서 학교, 도서관, 유원지, 운동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철도, 하천까지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도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고요. 실제적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그다음에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사람들이 뭐 3, 4천 가구 정도 또 3만 가구, 2만 가구 그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신도시로 조성이 되게 되면 저런 것들이 먼저 배치가 되고 난 후에 그다음에 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서 실제 도시계획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가장 큰 기본 계획 틀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상 이제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국토법상에는 기반 시설이 어떤 형태로 분류가 되느냐면 교통시설과 공간, 유통, 그다음에 공공문화, 방제, 보건, 그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은 당연히 뭐 도로, 철도부터 해서 항만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궤도, 운하, 그다음에 주차장부터 자동차 정류장까지 다 이제 도로 시설이고요. 공간 시설은 이제 광장이라든가 공원, 녹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공지라든가 유원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공급 시설은 당연히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라든가 방송 통신 시설, 그다음에 이제 의류 저장, 송유 설비 이런 것들 들어가야겠죠. 문화 체육 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체육 시설과 연구 시설, 복지 시설 뭐 이런 것들,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제 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뭐 사방, 방조 시설 이런 거 들어가고요. 보건 같은 화장실, 공동묘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들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그만큼 편의롭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루 종일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배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들이 한꺼번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재개발 지역이 그만큼 또 공을 또 많이 들어야 되고요.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또 광장이라든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요. 의료시설과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하게 되면 택지 먼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현재 보수가 되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처음에 입주한 단지가 그만큼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여건이라든가 기본 방향, 도시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 가구가 변화가 되고 있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현재 3, 4인 가족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인구들, 특히 이제 굉장히 핵분열화된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가구의 또 구조 변화라든가 도시가 성장하고 가용지 고갈, 현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현재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시민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느냐. 우리나라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의식 또는 이 생활의식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요구가 어떤 건지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도시계획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라든가 운영 방식이 또 다각화된다. 운영하면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지역 균형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서울형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인프라, 생활인프라, 도시는 기간시설, 경제개발시설, 생활, 또 여가 문화시설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자, 서울 지역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란색 부분이 대부분 다 현재 1종부터 2종까지는 일반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붉은색 라인이 상업지역입니다. 붉은색 라인 상업지역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중구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송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또 현재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 현재
강서 마곡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배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녹지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둘러싸고 있는 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 토지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이 주변들 여러 가지 현재 전용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현재 전용 주거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을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비율로 봐더라도 교통시설이 87%, 그다음에 공간이 7%, 나머지 시설들이 유통 공급부터 공급, 문화, 체육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간시설과 교통시설이 거의 지금 현재 70%대입니다. 70%다는 얘기는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부터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지역들은 대부분 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역세권 교통시설부터 해서 공간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더 높게 활용이 돼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전철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4층, 5층밖에 안 되는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현재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또 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지만 뭐 비단 서울만 얘기면 아니겠지만 서울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인구난, 특히 주택난부터 해서 주택 가격 안정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서울시의 도시 계획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는 서울 안에서 강남권의 투자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 2가지 유형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가격 볼까요?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저희 첫 번째로 강남권 서초구 서초동 쪽에서 주택과 그리고 상가, 근린 생활시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위치부터 호재,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강남 서초 일대는 이제 아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주거 지역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또 재건축보다는 현재 이 지역이 또 다시 통합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 건물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저층 단지, 이런 다세대 주택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대학교 건너편이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호선, 3호선이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터체인지 주변과 또 그 주변이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또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좋아질 테고요. 또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양재동 쪽에 서초면 RNC 단지라든가 장제터널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서초, 사당, 방배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또 강남, 또 도곡, 역삼부터 해서 대치, 청담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또 학군 시설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현재 서초중학교, 그다음에 현재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이제 걸어서 날 정도 되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인구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예술의 공간이라 예술 쪽으로 현재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서초구청에서는 아트밸리 가로수길이라든가 세비선까지 연결되는 현재 그 주변에 특화된 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병원이라든가 법원단지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된 인프라 구축이 잘 되는 도시 기반 시설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부터 해서 현재 대기업, 그다음에 테헤란로 연결된 라인에 롯데가 이제 또 이제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대거 쏟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지역 안에 이제 공원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늘어날 테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또 포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도 부동산 시장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또 워낙 또 오래됐고요. 오래됐다 보니까 노후화되면서 이용객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터미널 부지가 그만큼 활용도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호텔,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해서 청년 임대주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되기만 하면 그 주변이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8천만 원까지고요.
현재 근린상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금액은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 투자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임대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또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말씀드린 근린상가는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또 고급 주택가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 굉장히 환경 자체가 좋고요. 학군 수요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개발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신축 부지고요. 거기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두 가지 유형 만나봤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동네죠. 서초구에서 투룸 주택하고 상가 소개 주셨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 보시죠.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강남권 안에서도 정말 많은 직장인들과 또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테헤란로 근처 역삼동 쪽에서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 시설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강남 지역은 거의 100% 정도 가깝게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에 또 거주하고 싶어 하고요. 또 생활 편의시설들도 워낙 또 뒷받침이 되어 있는 부분, 학교라든가 교원이라든가 또 대로변에 있는 또 교통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다니는 전철부터 해서 지상에 다니는 또 광역 버스만까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편의로움을 그만큼 또 자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 수요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보시다시피 이 테헤란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서초역까지가 이제 연결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강남역까지를 테헤란로 하는데요. 삼성역까지부터.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역에서 또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강남대로와 또 연결된 지역에 전철 노선이 또 새롭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 테헤란로 주변에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2030 젊은 세대의 직장군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또 벤처 창업가라든가 1인 창업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청년 창업 어떤 그 지역의 메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이 그만큼 혼자 사는 인구들, 특히 1.5룸이라든가 이런 오피스텔들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강남 일대 가장 큰 개발 면적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이 같이 개발되기 때문에 복합 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크게 강남 전 지역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역에서도 2정거장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 이제 도면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IT 기업들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요즘에 연예사업들 굉장히 크게 또 큰 유동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젊은 세대, 2030 젊은 세대들이 많다. 아직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미혼인 세대들, 혼자 살기 때문에 당연히 1원룸과 1.5룸을 선호하고, 전철역에서 가깝고 상권 가까우면 더욱더 좋죠. 강남역 상권까지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만큼 그 주변이 인구 구성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의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가, 통계상으로도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실 필요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시설들,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인프라는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역부터 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광역교통 버스망이라든가 또 현재 GTX 노선들,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재 기존의 노선 2호선, 황금노선이라고 2호선이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부터 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까지 연결된 지역들, 그리고 학교라든가 교육시설들 그 주변에 또는 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의료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을 바꿔가면서 이제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동 살던 사람들이 이제 대치동 가서 살고, 이렇게 강남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인프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뭐 기타 지역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하나 강남 지역이 이제 선두적으로 먼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 주변 시세를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물건 또한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이제 단순하게 호텔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동으로 나눠져서 현재 공사가 완료됐죠. 업무와 숙박시설, 그다음에 단순하게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35층 건물, 그다음에 업무 숙박시설이 37층, 그 나머지 녹지 공간이라든가 공개 공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공개 공지를 많이 내놓으면서 실제적으로 층수도 많이 올렸고요. 업무시설까지 확충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또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현재 중소기업부터 해서 IT 기업들까지 현재 이 지역을 또 이제 사무실 공간을 또 차지합니다. 직장인들도 그만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영향력을 안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 이제 지하 구간부터 지상 구간까지 개발되는 부분. 일단은 송파부터 연결된 탄천 정비 사업, 한강 정비 권역, 그다음에 현재 그 주변에 봤을 때 무역센터부터 연결된 현대자동차, 지하 구간 개발 통해서 현재 GTX A 노선부터 C 노선까지 6층까지 개발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상 지하부터 해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개발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전시장부터 컨벤션센터,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관이 없는 다른 업종의 어떤 기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인구가 그만큼 파격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한 120만 명 정도 이상을, 또 유동 인구는 거의 2천만 명 이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강남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하 구간 개발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제적으로 GTX A 노선, C 노선, B 노선까지 연결됐을 때 현재 A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돼서 B 노선은 마찬가지고요. A 노선은 현재 공사 중이고 C 노선은 마찬가지고요. 또 현재 그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기반 시설 공사를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앞으로 개통이 되기만 하면 GTX가 현재 A 노선, C 노선까지 연결되고 KTX, SRT, GTX까지 같이 연결되는 통합 환승센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이 말씀드린 대로 지하 구간부터 해서 위례신사부터 해서 GTX, KTX 공영 구간이 또 들어가고요. 또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하 거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하 도시를 어떤 형태로 만들 건가에 대한 공모까지 다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하 도시가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삼성동에 연결된 선릉역과 역삼역, 강남역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전철역과 연결된 상업지역들이 많죠. 그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안에 그 토지들은 대부분 다 용적률에 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용적률을 800%까지 이제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는 시대 차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시지가 자체가 높아지고 또 대출 가능 금액도 그만큼 높아질 테고요. 그로 인해서 또 시세 차이, 가격 경쟁도 높아지면서 또 시세 가격이 또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시된 부분만큼이 그만큼 일반 주거 지역부터 일반 상업 지역까지 용도가 달라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5에서 120 이상, 130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에 임차 수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가족 단위보다는 직장인 혼자 사는 아울렛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원룸 1.5룸의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노후 생활 보장된다. 두세 개 정도 임대를 현재 놓게 되면 그래도 생활은 가능한 어떤 그 고정적인 월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고요. 토지 가격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적률 상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되면서 시세 차이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수요가 끊이지를 않는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월세는 물론이고 시세 차이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이 유력한 후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전화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박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서울 안에 부동산 찾으러 가볼 텐데 제가 살짝 보니까 좀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가볼 곳 어딜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투자 선호도 항상 뭐 1등이죠. 강남구하고 뭐 강남구, 서초구, 양재동과 역삼동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기에 조금 적당한 금액으로 나온 거라 조금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기 지역 강남인데 투자 가격까지 좀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첫 번째 지역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찾아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강남권 안에서도 또 자연 환경이 쾌적한 곳, 저희 양재동 쪽으로 가볼 텐데요. 오피스텔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텔 하면 이렇게 적은 그런 규모가 적은 줄 아는데 오늘 준비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14평이고요. 실 사용 평수가 좀 널찍하게 나왔지만 금액은 아주 4억대로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양재역이 이제 GTX C노선이 지금 다음에 A 노선 다음에 들어올 곳이 C노선입니다. A, B, C 순서가 아니고 A 노선 다음 C 노선이라 바로 GTX의 수혜를 빨리 볼 수 있는 양재역이고요. 또 바로 양재 시민의 숲역 바로 다음 정거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쪽이 그만큼 역세권이 트리플에다 더블이 들어오면 이만큼 이쪽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요즘 뭐 한 분 자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 14평 정도면 투룸인데 그래도 자녀 한 분, 뭐 1인 가구에서 3인 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그 오피스텔 투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주택자들한테 조금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오피스텔이 뭐 고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이 다세대 주택들이 미래에는 또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기대도 하실 수 있고요. 우선 이 대치동 이쪽에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군이 좋은 아주 명문 학군이죠. 그래서 학원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 한 분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지방에서 자녀 2분 있는 분들이 투룸에 거주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여기 또 국악예고도 있기 때문에 많이 그 임차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연 인프라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양재동 같은 경우는 뭐 구룡산.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가 강남 끝입니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또 산 너머에 또 강남이 또 있죠. 예, 그래서 끝은 아니고 요 자연 인프라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재천도 아름답게 가꿔져 있어서 힐링할 수 있고요. 뭐 구룡산 있죠. 또 바로 우리가 양재 시민의 숲 옆에 또 다음 정거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청계산 있죠. 청계산 주말에 등산 코스로 굉장히 좋은 곳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과 또 예술과 모든 이 가까이의 생활 인프라 굉장히 어딜 가나 이만큼 따라올 데가 없죠. 그래서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쪽에 서초구 그 소득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강남권이 아무래도 높죠. 그래서 약간 고소득층들이 많이 몰려 산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가치는 점점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도 강남권에 보면은 주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근데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이렇게 삼성동
개발이 되죠. 쭉 이 잠실 운동장까지 연계돼서 개발이 되고 또 뭐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양지우면 R&CD 특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루어지죠. 남부터미널 개발 있죠. 또 화물터미널 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남권은 계속적으로 일자리는 가장 많이 밀집 지역이고요. 서울 시내에 약 4분의 1이 지금 밀집이 돼 있습니다. 강남 상구 쪽으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주택 가격은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을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를 눈여겨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언뜻 보기에도 정말 없는 게 없는 서초구 양재동인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군에다가 저희 녹지 등등 여러 가지 장점 많지만은요. 자, 강남권이니만큼 가져갈 수 있는 호재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양재동 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강남 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이 인근에 있는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 뭐 압구정동 이런 쪽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인접해 있는 뭐 양재동이라든가 뭐 그 옆에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서초구 쪽으로 서초동 이런 쪽으로는 이쪽으로 투자처가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우선 국제교류 복합지구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중심으로 쭉 연계가 돼서 이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개발, 마이스 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잠실 운동장까지 크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에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있죠. 그래서 GTX도 A 노선, C 노선 들어오죠. 또 이제 위례 신사선, 뭐 2호선 이쪽으로 가면 9호선, 삼성동, 봉은사역, 삼성역 이렇게 해서 지하가 야구장 한 30배 정도의 넓이랍니다. 근데 야구장 30배 넓이 그것도 굉장히 넓죠. 우리가 코엑스만 가도 굉장히 넓은데 코엑스도 넘나들 수 있고 이쪽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최대의 지하 도시가 탄생한다. 아마 하루 종일 다녀도 다니기가 며칠에 걸쳐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엑스만 가도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마 동양에서는 최고의 지하도시가 탄생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생활 인프라는 매우 더 좋아지죠. 예, 모든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상은 이렇게 서울광장의 2.5배에 달하는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행사라든가 이 강남권에 있을 여러 가지가 행사들이 더 많이 개최되고 볼거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코롱 부지 있죠. 예, 삼성 타운 바로 옆에 지어지고 앞으로 이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교대역, 석초역까지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거지만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정보사 부지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그것뿐 아니라 우리 예술 문화의 대표 지로 또 새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예술까지도 강남권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오면 R&CD 특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쪽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GTX나 뭐 위례 과천선이나 교통이 더더욱 좋아지면서 이쪽 지역이 일자리가 앞으로 마곡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의 중심이 어떤 거냐? AI 연구단지가 들어옵니다. 연구단지가 들어왔죠. 계속적으로 더 들어오고 있고 또 AI 연구단지 하면 지금 로봇 산업이죠. 로봇 산업이 선풍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 같이 합류한 그 선진국이죠. 예. 게다가 거기에 발맞춰서 또 AI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이 2023년까지 양재로 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그 로봇 산업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고소득
그 연봉자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겠죠. 또 첨단 물류단지, 화물 터미널 자리에 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주문하면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강남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만큼 첨단의 쓰레기 처리장까지 깨끗하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이쪽의 일자리는 또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주거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이쪽에 수서역, 역세권 개발이죠. 이쪽에도 마찬가지 일자리, 상업, 주거, 업무 모든 게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이쪽도 개발이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또 전철도 물론이지만 지상에 우리가 한남 IC에서 양재 IC, 고속도로 지하화 이루어진다고 많이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완행 급행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 소통은 빠르게 하면서 위에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공원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이 더 아름답게 바뀌죠. 게다가 이제 GTX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삼성동에 A 노선, C 노선 들어오죠. 양재의 C 노선, 수서의 A 노선 들어옵니다. GTX 하나 들어오기도 어렵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 3개의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이쪽에서 많이들 강남으로 몰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은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10분, 20분 내에 강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그만큼 이쪽이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도 이제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유래 과천선, 수석 광주선까지 앞으로 교통은 더더욱 좋아지고 살기 좋은 이 서초구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네, 일자리도 넘치고요. 거기에다가 GTX 노선까지 들어오는 소식까지 있는 서초구 양재동인데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좀 여유로운 오피스텔 만나본다면 양재동의 투자 금액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오피스텔 하면 아주 자그마한 게 아닙니다. 이곳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14평 정도의 실평수죠. 그래서 널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인데 전세를 활용하시면 요새 전세가가 조금 내려갔다 해도 4천만 원에서 4,500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또 전세가 조금 요새 또 연말 가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월 임대 소득을 원하시면 110만 원에서 130만 원 대출 한 40%를 활용하시면 1억 500에서 약 1억 1천, 1억 원, 1억 정도면 월세 이런 것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사님과 주목한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이었고요.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다음 강남권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약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 중에서도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삼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삼동에는 정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또 기대가 되는데 저희 만나보는 주택이 어디쯤인지 위치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이제 역삼역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로 한 4, 5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이쪽은 업무지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역부터 주 강남역, 이쪽 교대 서초역까지 일자리의 중심축이다. 그렇죠? 양쪽으로 양팔 벌기라면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자가 많은데 주택은 다가가기 어렵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넘사벽이라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오죽하면 그런 신조어가 나왔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요즘 다세대 인기 많죠. 왜? 다세대들이 옛날에는 안 쳐다봤어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다세대도 그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주택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 입지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입지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뭐 6억 이하는 또 주택이 많아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조금 이용하시면 조금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 중심지의 다세대 주택, 교통 좋죠, 학군 좋죠, 또 우리가 말하는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데 딱 하나 불편한 거는 주택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일자리가 삼성역에서 쭉 따라서 일자리 벨트죠.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 벨트라 이렇게 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삼성역에 이만큼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 숲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에도 지금 현재 서울에서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만큼 더 많이 생기니까 주택 가치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 지하도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양재 우명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에 남부터미널 개발, 화물터미널 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큰 것들만 제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근데 주택이 앞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는 더 상승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업무단지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 숲이 생긴다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을까? 저희 자세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에서 이사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성동. 삼성동이 지금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다 지금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바로 역삼동이 지금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역삼동 투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거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또 마이스 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잠실 운동장까지 그래서 잠실동까지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그만큼 그 가치는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120만, 130만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일단 현대자동차의 통합 사옥이 들어오죠.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성동, 강남은 세계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서울 시내 세계 도시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꼽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 도시 개발이 지하 6층서부터 쭉 있으면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꾸준히 잠실 운동장에 약 30배가 개발이 되죠. 그래서 그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현대자동차와 이쪽 코엑스까지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쪽은 하루 종일 다녀도 다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까지 교통, 문화 모든 게 이쪽으로 밀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또 이 지상에는 이렇게 광장, 서울광장이 2.5배가 되는 광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행사라든가 볼거리가 많아진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호텔, 또 일자리하고 호텔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더 많이 주거지가 필요하게 되겠고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도 삼성타운 바로 옆에 더 크게 더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강남 쪽의 주택 가격은 일자리에 따라서 좌우되죠. 그래서 일자리, 개발 이런 거는 다 강남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강남 하나 그렇게 가치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 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이쪽에 AI 연구단지가 들어오죠. 로봇 산업이죠. 게다가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들어오니까 이쪽에 고액 연봉자들 영재동이 아니라 양재동이 아니라 영재동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또 이루어질 예정에 있죠. 그래서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교통소통이 되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강남의 아름다운 이런 산책길이 생긴다 보시면 되겠고, 서초구와 강남구 가림막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겠죠. 게다가 GTX의 수혜지 삼성동, 양재, 수서, A노선, C노선 들어옵니다. GTX 수혜지는 강남이죠. 왜냐?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강남 쪽으로 많은 인파가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강남에서 일 못 보고 그 주변에서 보죠. 근데 앞으로는 강남이 더 발전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측하시면 되겠고, 위례신사선 강남은요 사실은 다 역세권입니다. 바둑판처럼 어디든지 조금만 걸어가면 다 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위례신사선 들어오죠. 위례과천선 들어오죠. 더 좋게, 더 편리하게 교통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다 좋은데 주택 가격만 끊임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굉장하죠. 근데 다세대 주택도 지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룸인데 다세대 주택이죠. 예, 5억 7,500에서부터 6억 5천까지 있는데, 뭐 6억 이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들이 투자하시려면 그 임대 사업자를 이용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선 임대 금액이 5억 2,500에서 5억 9천이라서 실 투자 금액이 뭐 강남치고 이 중심부에 있는 강남이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자꾸 이게 요즘 강남 토지 가격, 또 원자재값, 인건비, 이게 주택 짓는데 그만큼 계속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지금은 강남이 가장 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뭐 월 금액은 반전세를 하셔도 됩니다. 조금 자금이 부족하시면 월 150에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대출 40% 이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500에서 3억 4천만 원. 그 어떤 분이 그러셔요. 진짜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왜? 전세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똘똘한 한 채 원하시면 다 지어져 있거든요. 실제 와서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서 뭐 안 하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투자를 하시려면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정말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한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실투자 금액 5천만 원부터 만나볼 수 있는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맞춤 무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2021년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맞춤 상담 해준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보다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